애 아파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일어나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랬다. 통증이 온몸에 퍼지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는 생계를 위해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도록 강요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들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무너질까 봐 걱정한다. 그랬다.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이니까. 바로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그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업자처럼 단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팔에는 최근 푹 빠진 경마 관련 신문이 들려있다. 그 사람은 가족의 돈을 모두 써버렸고 내 퇴직연금까지 다 써버렸어요. 나는 살아남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나는 필사적으로 남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를 내려다보는 듯 나를 내려다보았으나 그는 방금 뭔가 생각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용서해주세요. 제 이름은 나호코입니다. 남편 다이스케와 저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소원은 직장에 첫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기가 어려웠고 아들은 노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며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왔어. 남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서 집안일과 육아 등 대부분을 혼자서 도맡았다. 내 아들은 일하는 성인인데 수입이 아직 적습니다. 연금에서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거 보고 웃더라고요. 사회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돈을 보내주시나요? 토르는 불쌍해요. 당신은 실패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결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입사 1년 차에는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피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비난합니다. 원래는 남편 말대로 사회인이 된 이후로 돈 보내기를 그만둬야 했다. 아마 그런데 아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카츠카츠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정말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다. 저기요. 제 생활비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든가요? 나는 불평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습니다. 식비, 높은 난방비, 기타 등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듣고 있나요? 그것은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저를 바보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자 결국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과의 정상적인 대화도 포기했습니다. 남편과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는데 남편은 나를 무시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나는 연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전액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사용하셨나요? 이기적인 짓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직 출금 금액이 남아있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증나는 소리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인출금은 우리 돌봄비와 요양원 비용으로 쓰인다고 했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항상 불편한 말은 듣지 않는 척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연금이 없어서 퇴직금을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한다. 아메데트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군요. 그렇죠. 응. 생각 중이야. 아들의 결혼 소식에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되네요. 내 아들은 돈을 잘 벌지 못합니다. 결혼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퇴직금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출금이 소비됐다.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겠어요? 경마 자연회귀 후 큰 호를 한 번 맞았습니다. 기분 좋아요. 그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경마장에 갔습니다. 남편은 왠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최근에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해서 돈을 되찾기 위해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즉, 그들은 단지 도박에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남편은 내 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듯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출금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돈이에요. 나는 당신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도박을 중단하세요. 지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없을 것이다. 그럼 일해야 해. 나는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수지아이는 은퇴 후에도 비난을 받고 있다 없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방을 나갔다. 통장을 확인하러 가보니 남편이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통장에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해요. 생활비와 결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V에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매일 지역 슈퍼마켓에서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젊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일을 하게 된다면 첫째, 몸이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일어나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파요. 통증이 온몸에 퍼지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 움직일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웃는다. 그리고 아니 그만해. 남편은 옆에 있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돕지도 않고 가져갔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가서 떠났다.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정말 최악이야. 앉으려고 하면 허리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허리를 다친 것 같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하루 쉬었습니다. 그 이후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출근을 해야 합니다. 나는 거리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나도 집안일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남편이 나한테 짜증을 내는군요. 나는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도, 집안일도 못하는 쓸모없는 남자,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가세요. 그는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미 공무원이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연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수년 동안 함께했고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럼 이혼하자. 그럼 나는 떠날 것이다. 이혼. 그래요. 그 대가로 귀하는 이 통지서를 의사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남편이 내 알림을 가져갔습니다. 게다가 제가 짐을 싸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녀는 나를 놀리며 왜 다른 사람들이 집에 있는지 묻습니다. 남편이 내 알림을 가져갔어.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게 돈을 받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지금은 행복할 때입니다. 사실 알림이 2개 있었어요. 남편이 빼앗아간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항상 그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통지를 받아도 혼자 생활할 만큼 돈이 부족합니다. 아들에게 상담을 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서 제가 잠시 돌보기로 했습니다. 이혼 신고 접수. 그럼 안녕. 남편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선 아들은 나를 고급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랬다. 토르, 여기 살아요. 사실 저는 3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사장이 됐어요. 대통령? 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눈이 커졌습니다. 내 아들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럴 생각이었지만 사실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창업에 성공했지만 나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자신의 수입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에게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도 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내준 돈도 다 갚을게요. 미래의 삶 추측해보셨으면 합니다. 아들은 내가 보낸 돈을 다 적어둔 것 같았고 나에게 준 통장에는 아들이 있었다. 같은 양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용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게다가 아들은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돈을 어머니가 쓰겠다며 거부했다. 그랬다. 아들 곁에서 평화롭게 생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결혼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전 남편이 자신도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결혼식 음식과 음료를 무료로 받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아들도 돈에 무관심해요. 나는 그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려워서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아왔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바라보다 2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전남편을 참석시키도록 권유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전남편이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내 아들이 큰 행사를 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거친 일이야. 그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참석을 결정한 전남편은 초대장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신랑의 아버지라고 하겠지? 그렇다면 초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요? 나는 당신이 그렇다고 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은 전남편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오코, 당신은 바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가 토르의 아버지라고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고개를 기울이면 전남편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야, 다이스케입니다. 이상한 농담은 그만해 주세요. 다이스케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나는 최근에 잊어버렸어요. 힘내세요. 물론 나는 건망증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다.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내가 해냈어. 나는 접수원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전 남편을 행사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결혼식은 뷔페식으로, 음식은 본인이 직접 먹어요.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안 좋은 표정을 지은 전 남편은 나에게 음식을 사러 가라고 했다. 예, 가지고 있다는 걸 알잖아. 그렇습니까? 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는 장난을 쳤다고 나에게 혀를 찼다. 그러자 전 남편이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내가 내 알림을 훔쳤으니까 넌 돈이 없어야 해. 날씬하지도 않고 피부색도 좋은데나 아무래도 내 얼굴이 건강하다는 것은 음식 걱정이 없고 돈도 있다는 뜻인 것 같다. 아마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친절하게 말했다. 글쎄, 나랑 다시 사귀고 싶니?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누가 당신과 다시 만날 것인가? 내가 웃으면 남편이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내 말이 널 웃게 만들었어. 그것을 분산시키십시오. 다시 모이나요? 저게 뭐예요? 맛있는 간식 이름인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는 맛있는 과자를 좋아합니다. 나도 그 재회를 해보고 싶다. 당신도 어때요? 아니면 새로운 음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나는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낀다. 여태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세요? 내 말도 안 되는 말에 남편은 짜증을 감추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 정말 바보인가요? 멍청하다니 무슨 말이야? 음식인가요? 배가 고프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사러 갔어요. 물론 안 먹어봤다는 건 거짓말이다. 방금 전 남편 앞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나의 이상한 말에 짜증을 내며 분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는 투덜거린다. 나는 그 장면을 곁눈질로 보다가 잠이 들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나는 아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신문을 읽을 시간이었다. 호스트에게 소개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서게 됩니다. 공식적인 인사를 한 후 그는 아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버렸다. 아내에게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항상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기다리자 마. 그리고 은퇴 후에는 도박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마에서 장타를 쳤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내의 연금도 허락 없이 빼서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청중은 이것을 일반적인 말로 듣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남편의 모습에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자신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새빨개졌고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봐. 정신 차려라. 전 남편은 화가 나서 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공연장 직원이 개입해 이를 막는다. 전 남편이 날뛰고 직원들이 나는 그를 때리고 부상을 입혔습니다.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전 남편이 연행되었습니다. 이에 전 남편은 식장에서 직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저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전 남편에게 연금 오용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예식장 스타 전 남편은 후후에게 의사 비용을 지불하고 돈을 환불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마를 멈추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및 친지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망쳐버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서희는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었고 어머니와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한 이것만으로도 행복해서 웃었다. 나는 좋은 아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녀는 놀랄 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아내이고 그녀의 아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전 남편의 돈과 아들의 돈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받은 돈으로 그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또한 아들과 그의 아내,